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살아오면서 도무지 말이 먹히지 않는 사람을 만나본 적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성을 내고 설명을 해줘도 들으려는 기색조차 없는 사람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황은 더 피곤하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고 밤새 뒤척이며 생각이 꼬일 때도 있지요. 하지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흔한 괴로움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의 조언은 차갑지만 살아보니 맞다는 생각이 드는 단단한 현실적 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지쳐버린 우리를 위한 새로운 처방전을 차분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오늘 1편에서는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대응 방법 4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논리보다 기분으로 움직인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근거를 제대로 말하면 상대도 알겠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상대는 논리를 따르기보다 자존심이 상하느냐, 기분이 나쁘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명해도 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괜히 마음을 쓰고 억울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귀가 닫힌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다. 논리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첫 번째 해방입니다. 당신이 이기면 상대는 당신을 더 미워한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저 사람이 틀린 걸 확실히 보여주면 깨닫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말문이 막히면 감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원망을 키웁니다. 당신이 옳다는 증거를 제시할수록 상대는 체면이 깎였다고 느끼며 오히려 더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얻는 건 잠깐의 만족감뿐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사람의 자존심은 논리로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무너진 자존심은 반드시 복수를 꿈꿉니다. 남을 고치려는 마음은 오만이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 생각이 너무 틀렸는데 한마디 해줘야겠어. 혹은 내가 좀 바로 잡아줘야지. 하지만 그 사람의 사고방식은 수십 년 동안 쌓인 경험, 성격, 습관이 얽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두 마디로 바뀌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남의 생각을 고치려는 순간 이미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각자의 인생은 스스로 겪어야 배우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저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조용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말이 막힐 때 꺼내야 할 진짜 무기 침묵. 누군가 억지를 쓰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큰 목소리로 대응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깊은 진흙탕으로 빠질 뿐입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나는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몰아붙여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고 넘기는 침묵은 아주 강력합니다. 침묵은 싸움을 멈추게 합니다. 싸움은 두 사람이 참여해야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빠지면 싸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1편을 마치며 오늘 1편에서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겪는 핵심적인 고통과 4가지 기본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논리가 아니라 기분으로 움직인다는 것, 이기면 미움을 산다는 것, 남을 고치려는 마음은 오만이라는 것, 그리고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 이 4가지만 기억해도 많은 갈등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다음 2편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 피할 수 없는 관계에서의 기술, 예의를 도구로 사용하는 법, 그리고 고독이 주는 평온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편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지혜롭게 거리 두는 법 후편. 여러분, 다시 찾아뵙습니다. 지난 1편에서 우리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대할 때의 4가지 기본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편에서는 더 실전적인 이야기, 현실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관계라면 권위를 빌려라. 직장 상사, 가족 문제처럼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침묵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쇼펜하우어는 의외의 전략을 말합니다. 바로 권위를 빌리는 것.
사람은 논리에는 반항하지만 전문가, 뉴스, 문헌 같은 권위에는 쉽게 흔들립니다. 내 생각엔 대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옛 문헌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대화가 싸움이 아니라 정리가 됩니다. 상대는 당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갈등이 줄어듭니다. 예의는 진심이 아니라 도구다. 상대가 무례하면 우리는 상처받고 감정 소모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 소비는 결국 나에게 손해입니다. 적당한 미소, 형식적인 존댓말, 가벼운 호응은 진심이 아니라 관계를 부드럽게 흐르게 하는 기술입니다. 예의는 나를 지키는 얇은 방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진심을 쏟으면 금방 지칩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 진심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의를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미워하지 말고 내려다보라. 경멸의 시선. 상대가 나를 괴롭히면 우리는 미움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미움은 뜨겁고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만 더 지칩니다. 반면 경멸은 차갑고 가볍습니다. 저 사람은 저 정도 수준이구나 하고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돌멩이가 굴러가도 화내지 않듯, 개가 짖는다고 싸우지 않듯 그저 자연현상처럼 넘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멸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평온한 태도입니다. 미움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밤새 생각나게 하고 분노를 키우지만 경멸은 그냥 넘어가게 해줍니다. 결국 고독은 평온을 지키는 마지막 선택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가 100번 낫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여전히 그들에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알아들었으면 나와 잘 지냈으면 하는 기대 말입니다. 그 기대를 놓는 순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당신의 마음은 귀한 정원입니다. 아무에게나 밟히게 두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처음엔 외롭지만 익숙해지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아무도 당신의 평온을 해치지 않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평온을 깨뜨리는 사람과는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기술입니다. 침묵하십시오. 거리 두십시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오직 당신 자신의 하루를 풍성하게 만드는 데 쓰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의 싸움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